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KGM이 가장 잘하는 세그먼트인 미들 사이즈 픽업 트럭 무쏘 풀체인지입니다. 신형 무쏘는 렉스턴 스포츠의 계보를 이어주는 모델로서 외장 디자인의 테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규 인테리어와 옵션, 그리고 KGM 그룹 최초로 무선 폼 프로젝션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솔린 파워트레인이 도입이 되면서 선택지가 다양해졌다는 게 이번 신형 무쏘의 특징입니다. 가격은 렉스턴 스포츠와 비교 시에 218만 원 정도가 오른 2,990만 원부터 시작이며, 오늘 저는 여기서 M9 등급의 풀 옵션 차량의 무쏘를 시승해 볼 예정입니다. 외장 컬러 같은 경우는 총 7가지 중에 하나를 설정할 수 있으며, 지금 보시는 컬러는 가장 베이직한 컬러라고 볼 수 있는 그랜드 화이트 컬러입니다. 사실 화이트 바디는 오래 탔을 때 질리지 않기 때문에 가장 무난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전면부를 보시면은 기본 트림하고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랜드 스타일 옵션이 들어가 있는 무쏘입니다. 그랜드 스타일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그릴부와 안개등, 스키드 플레이트, 바디 컬러와 동일한 범퍼가 적용이 되면서 조금 더 도시명에 가까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본형 같은 경우는 픽업 트럭 본연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됐기 때문에 좀 더 와일드한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기본 트림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측면부로 왔습니다. 무쏘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데크와 롱데크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현재 이 차량은 롱데크 옵션이 들어가 있는 무쏘입니다. 롱데크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스탠다드와 비교 시에 전장은 310mm가 늘어나고 휠베이스는 110mm가 늘어나게 됩니다. 적재를 위주로 사용하실 분들은 롱데크 옵션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그랜드 스타일 디자인을 선택하시면은 전면부의 디자인도 변형이 되지만 최저 지상고가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이 차량은 그랜드 스타일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형과 비교 시에 최저 지상고가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오프로드를 갔을 때 진입각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그랜드 스타일 같은 경우는 도심형이기 때문에 기본형과 비교했을 때 진입각도 조금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휠은 기본적으로 17인치가 적용이 되며 18인치와 20인치 세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인치가 들어가면서 타이어 스펙은 255에 50 사이즈가 적용이 됩니다. 일단 가장 큰 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봤을 때 드레스업 효과는 가장 좋게 느껴집니다. 휠아치 같은 경우도 산을 모형화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금 더 와일드한 느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면부로 왔습니다. 픽업 트럭은 적재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이 차량은 롱 데크에 슬라이딩 커버와 롤바 액세서리가 추가로 장착이 되어 있는 무쏘입니다. 딱 요 패키징으로 꾸며 놓으신다면 재밌게 이 차량을 타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디자인을 보면은 풀체인지답게 디자인의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KGM 로고는 음각으로 좀 더 사이즈가 커졌고요. 테일램프 디자인도 수평과 수직형의 디자인을 적용을 해놔서 확실히 깔끔한 느낌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의 최대 적재량을 필수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기본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400kg, 롱데크는 500kg, 여기에 파워리프 서스펜션을 추가하시면 최대 700kg까지 적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사이드 스텝 코너도 있기 때문에 적재함을 올라타서 짐을 싣고 내리기도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렁크 버튼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기존의 렉스턴 스포츠에서 없었던 전동식이 탑재가 됩니다. 다만 이렇게 버튼을 누른다고 일반적인 승용차처럼 내려오는 건 아니고 여기서 전동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댐핑이 들어가 있진 않지만 과거 렉스턴 스포츠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스무스하게 데크가 내려오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안쪽에 적재함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슬라이딩 커버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딱 누르면 깔끔하게 적재함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 스탠다드 데크와 비교했을 때 롱데크 같은 경우는 길이가 1300mm에서 1610mm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적재 용량도 롱데크 기준으로 1262L가 됩니다. 확실히 적재량에 있어서는 롱데크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라이트와 함께 적재 견인 고리도 총 8개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적재를 했을 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짠! 이번에는 무쏘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인테리어 컬러는 블랙과 브라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금 보시는 컬러는 가장 무난한 블랙 컬러입니다. 일단 헤드레스트를 보면은 M9 최고 등급으로 오게 되면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헤드레스트에는 무쏘를 형상화한 아이콘이 스티치가 깔끔하게 배치가 되며 안쪽에는 타공 가죽의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됩니다. 사실 픽업 트럭은 화물차이기 때문에 재질에 있어서의 아쉬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무쏘는 풀체인지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까지 조금 더 신경을 쓴 느낌이 듭니다. 동일한 가죽과 컬러가 암레스트에도 적용이 되며 안쪽에는 꽤 넓은 콘솔 공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을 보시면 이 차량이 가솔린인지 디젤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가솔린이기 때문에 전자식 레버가 탑재가 됩니다. 반대로 디젤 같은 경우에는 렉스턴 스포츠처럼 그냥 일반적인 기어봉이 들어갑니다. 확실히 부피를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공간적인 이점이 많다라고 느껴집니다. 앞쪽에는 슬라이딩 콘솔이 들어가 있는 무선 충전 패드와 함께 이렇게 컵홀더의 가림막도 가솔린 트림에서만 들어갑니다. 앞쪽에는 C타입의 충전 포트 총 2개가 설치가 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신형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공조 시스템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렇게 물리적인 다이얼과 버튼 형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운전 중에 사용성은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이얼이 이렇게 돌려보면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체결감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센터 패널 쪽에는 약간 독특한 소재가 적용이 되는데요. 인스트루먼트 패널 스웨이드 퀼팅이 들어가면서 촉감이라든지 인테리어적인 효과도 좀 더 신경을 썼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운전석입니다. 풀체인지, 신형답게 신규 스티어링 휠이 탑재가 됩니다. 또 안쪽에 보면은 이 KGM 로고가 과거에는 실버 컬러가 들어갔었는데 신형 같은 경우는 블랙 컬러가 들어가면서 좀 더 톤 다운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방의 클러스터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며 다양한 모드에 따라서 디자인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 맵 보기도 가능하고요. 주행보도 시스템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차선 유지 보도 이런 것들도 컬러를 이용해서 한눈에 알 수 있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에는 12.3인치 인포테인먼트가 들어가면서 신규 운영체제인 아테나 3.0 GUI가 탑재가 됩니다. 기기 연결을 누르면은 KGM 그룹 최초로 무선 폰 프로젝션이 가능합니다. 이게 기존에 안드로이드는 가능했는데 애플 카플레이는 안 됐거든요. 근데 무쏘부터는 애플 카플레이도 이제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발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신형 무쏘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일단 시트가 블랙이고 또 이게 옵션으로 선루프가 선택이 가능한데 현재 시승 차량 같은 경우는 선루프가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신형 느낌이 크게는 안 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뷰를 바꿔서 이렇게 인포테인먼트와 전방부를 보면은 확실히 신형다운 깔끔함이 느껴집니다. 사실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능이라든지 인테리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무쏘로 풀체인지가 되면서 그냥 딱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일반적인 승용차의 느낌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이게 패션카로 사용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는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저는 무쏘를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사양은 가솔린의 4WD 롱데크 20인치 휠 사양입니다. 트림은 M9 트림이에요. 사실 웬만한 픽업 트럭을 타게 되면은 일반적인 승용차와 비교했을 때 시트 포지션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거진 1톤 트럭, 포터와 봉고 그 정도의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서 막히는 길에서는 오히려 전방의 시야가 잘 보여서 편안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롱데크라서 전장이 5,400mm가 넘습니다. 그래서 뭔가 뭐 사각지대가 많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이드미러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보통 사이드미러가 크면 클수록 사각지대를 보완을 많이 해줄 수 있고요. 또 후방 유리 같은 경우도 완전 빤빤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깔끔한 편에 속합니다. 뒤에 어떤 차가 오는지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숙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속 80km로 주행하고 있고요. 이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한번 내려볼게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자, 그럼 윈도우를 다시 닫아볼게요. 이게 무쏘 같은 경우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윈드실드에만 적용이 됩니다. 즉 앞유리에만 이중접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옆유리는 그냥 일반적인 단일 유리다. 그래도 화물차임을 감안한다면 외부 소음은 그래도 잘 막아주는 편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마침 옆에 1톤 트럭 지나가는데요, 외부 소음이 아예 안 들리진 않아요. 당연히 들리죠. 그래도 앞자리가 번호판이 8 화물차임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는 잘 막아주는 수준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속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풍절음이 승용차와 비교하면 확실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마이크로 제가 음성을 녹음한 거를 여러분들이 다시 송출해서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운전자인 저는 속도를 높일수록 크레센도예요. 점점 크게 하면서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신형 무쏘는 풀체인지가 되면서 각진 스타일의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량이 예쁠 수는 있지만 공기 저항 개수는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기 저항이 좋은 차량들은 유선형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물고기처럼. 근데 얘는 좀 약간 정통 오프로더스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건 살짝 아쉽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속도 감속 구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랬을 때 로드 노이즈도 화물차답게 좀 와일드한 편에 속합니다. 특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20인치 휠 사양이라서 타이어 편평비가 17인치, 18인치와 비교하면 좀 더 좁은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타이어에서 못 막아주는 소음과 충격들도 있고, 결과적으로 안락하고 편안하다, 승용차 같다 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구쌍용 렉스턴 스포츠 때와 비교한다면은 많이 괜찮아진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은 또 약간 크랙 있는 도로, 이런 데를 갔을 때 승차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롱데크이기 때문에 적재함에 최대 500kg까지 짐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아쉽게도 짐을 구하지 못해서 공차 상태예요. 공차 상태에서 안 좋은 땜빵 구간, 약간의 오프로드스러운 이런 길을 주행했을 때, 와, 이 충격들이 캐빈룸에게 온전히 전달이 됩니다. 원래 짐을 실을 수 있는 화물차들은 공차 상태로 주행을 했을 때 통통 튀는 승차감을 가져갑니다. 제가 타고 있는 무쏘도 지금 공차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통 튀는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버전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달라졌냐면은 그 통통 튀는 바운싱의 그 충격의 강도가 좀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통통 튈 때 상하로 5cm씩 움직였던 반면에 신형 무쏘 같은 경우는 상하로 한 3cm 정도로 움직이는 느낌일까요? 다시 또 안 좋은 노면 상태, 땜빵 구간, 크랙 구간, 이런 데를 지나갔을 때 네, 약간은 다이내믹한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버전 렉스턴 스포츠와 비교한다면은 이러한 디테일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뭔가 승차감이라든지 하체 세팅에 있어서는 드라마틱하게 와, 다른 차를 탔다, 그 정도의 변화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저는 가솔린 파워트레인이 들어가 있는 무쏘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가솔린 터보 엔진에 자동 8단 미션 조합이 탑재가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도 센터 쪽에서 조절을 할 수 있는데요, 버튼식으로 누르면은 컴포트, 스포츠, 윈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했고, 현재는 스포츠 모드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속도를 조금 줄인 후에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방금 변속됐고요. 5500rpm에서 변속되었습니다. 방금은 5000rpm에서 변속이 되었고요. 오, 바람 소리는 클지언정 출력, 파워에 있어서 부족함은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차 상태니까 잘 나가야 되죠. 하지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조합으로 500kg를 적재할 수 있기 때문에 500kg를 짐을 다 싣고, 또 정확히 따졌을 때 5인승 차량입니다. 성인이 5명이 다 탔을 경우에 가속감의 차이가 지금 제가 느끼는 거하고는 분명히 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현재 뒤에 PD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인 2명의 공차 상태일 때는 나름 넉넉한 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밟아보면 초반에 반응감은 약간 느린 편이 있어요. 하지만 금세 고 RPM을 안정적으로 사용해 주면서 꽤 빠르게 진행을 해줍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더라도 뭔가 기어비 세팅에 있어서는 컴포트 모드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현재는 5단 사용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4000rpm에서 제가 인위적으로 업시프트, 고 RPM을 어느 정도 잘 사용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사용해주고 있진 않습니다. 뭔가 약간 연비 세팅에 가까운 느낌이거든요. 최대한 고 RPM을 사용해주긴 하지만 큰 힘을 필요로 할 때만 그때만 사용해주고 웬만해서는 좀 안정적인 회전 질감을 가져갑니다. 제가 왜 이 패들 시프트를 사용을 했냐면은 무쏘 같은 경우는 디젤에서는 이 패들 시프트가 없습니다. 가솔린만 패들 시프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옵션이 달립니다. 디젤은 왜 안 넣어줬는지 살짝은 의문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태까지는 제가 EWD의 후륜 구동으로 주행을 했습니다. 여기 중앙에 보면은 구동력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습니다.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를 한 번 더 누르면은 4륜 하이로 진입이 됩니다.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뭔가 초반에 가속할 때 좀 더 안정적으로 가준다. 옛날에 이제 쌍용하면은 4륜 구동의 명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사명이 바뀌면서 4륜 구동의 명가라는 네임밸류가 살짝 옅어진 느낌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 4륜 구동의 장점과 쫀쫀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륜 하이로 달렸을 때보다 구동력이 좀 더 민첩하면서 안정적인 느낌이 딱 들어요. 완전 옛날 차량들 같은 경우는 적정 속도 이하에서만 4륜으로 바꿀 수가 있었는데 현재 KGM 차량들의 4WD 같은 경우는 고속에서도 4륜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은 4륜 로우 모드가 있습니다. 다만 요거는 좀 더 저속 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오프로드에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형 무쏘 시승 행사가 몇 주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디젤 모델도 잠시 시승을 해봤었는데 디젤 파워트레인과 가솔린 파워트레인의 가장 큰 차이는 소음하고 약간의 토크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솔린 파워트레인은 217마력에 38.7토크의 힘을 보유합니다. 적당한 짐과 적당히 사람을 태우고 다닌다면 사실 부족하지 않은 출력을 가지고 있지만 파워만 본다면 디젤 파워트레인이 좀 더 높습니다. 출력이라든지 토크가. 자, 현재는 좁은 유턴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신형 무쏘의 조향감도 느껴볼게요. 제가 시승 중인 무쏘 같은 경우는 롱데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장이 5400mm가 넘고 휠베이스도 3100mm가 넘습니다. 스탠다드 모델과 비교한다면 차 자체가 엄청나게 길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회전각, 회전 반경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360도 어라운드 뷰, 요거는 이제 클리어 뷰라고 해가지고 오프로드를 갔을 때 노면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조향,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패널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20인치 휠 사양인데 요거까지 반영이 되네요. 자, 신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한 번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아유, 연속 밟았어. 역시나 핸들 기어비 성능은 그렇게 민첩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원체 전장과 휠베이스가 크기도 하고 또 주행감 자체가 얘는 화물차기 때문에 스포티하게 세팅을 하면 안 되거든요. 안전하게 짐을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세팅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좁은 구간 아니면은 진짜 막 박 터지는 그런 좁은 주차장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한 번에 돌아 나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무쏘의 선의 능력도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이고요. 혹시 모를 약간의 오버스티어를 방지하기 위해서 4륜 구동 모드로 바꿔놓겠습니다. 현재 4륜 하이 모드입니다. 이야, 이게 코너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와, 이 차 진짜 길고 크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보통 휠베이스가 길어질수록 승차감의 이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코너 구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코너링 성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핸들을 트는 대로 그대로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차량은 후륜 기반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전장과 휠베이스가 너무 길어서 언더스티어가 발생이 됩니다. 보통의 후륜구동 차들은 오버스티어가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차가 너무 길어.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회전 반경보다 덜 가줘요. 덜 가줍니다. 자, 여태까지는 스포츠 모드와 4륜구동 모드이고요. 여기서 급 조향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으로 해볼게요. 딱 틀었을 때 하중 이동이 뭐랄까 진짜 트럭을 탄 것 같아요. 물론 픽업 트럭입니다. 픽업 트럭이지만 요즘 픽업 트럭들 같은 경우는 약간 승용의 느낌을 많이 구현을 해놓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무쏘를 제가 온로드를 시승했을 때에도 그냥 뭐 승용다운 느낌이 꽤나 있다라고 느껴졌는데 급주행을 하니까 야, 이거 트럭이다. 나 트럭 타고 있었지 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다시 한번 급주행 해볼게요. 딱 핸들을 조작하고 나면은 지금 공차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인데, 만약에 제가 적재물을 중앙에 쌓지 않고 막 좌로 막 일렬로 막 해놓던가 우로 해놓던가 이 밸런스를 안 맞췄다 하면은 와, 아주 볼만한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이런 급조향을 했을 때에는 하중이동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립력도 잃게 되면서 조향에 있어서도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물론 화물차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대다수의 트럭들은 이러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신형 무쏘 같은 경우는 일반 도로를 주행했을 때 승용다운 느낌을 많이 가져가서 이러한 주행 능력에 있어서도 뭔가 조금 더 기대감이 느껴질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급조향이라든지 코너링 이런 것들은 화물차 카테고리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행보조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핸들 우측의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온오프 형식으로 되거든요. 속도는 1km 단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앞차와의 거리와 가감속, 그리고 정차 후의 재출발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비를 찍었을 경우에는 지능형 속도 경고도 표시를 해줍니다. 현재는 약간 코너가 있는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조향 보조와 핸들 보조는 그래도 나름 잘해주고 있어. 약간 일타를 할까 말까 이러한 느낌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차선을 벗어나진 않지만 약간의 안정감이 떨어진다라고 느껴집니다. 여기서 핸들을 잡으시오 라고 경고 문구가 떴는데 얘는 그립 감지는 아니고 이렇게 토크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요 좌측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아이콘? 요거를 눌러서 한번 물어볼게요. 내일 날씨 알려줘. 내일 가자동은 오전에 진눈깨비가 날리고 오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1도 높은 영하 3도, 최고 기온은 오늘과 같은 5도로 예상됩니다. 세상에나. 그러면 차량 제어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나 추워.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해요. 당신이 아프면 저도 아프답니다. 보통 차량들은 나 추워 하면은 열선을 켜주고 히터를 켜주거든요. 근데 무쏘는 당신이 아프면은 내 마음도 아파요 이러면서 토닥여줍니다. 뭐 열선은 제가 손으로 끄면 되죠. 그러면은 차량 제어가 잘 안 되는 건가? 다른 것들은 안 되나?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히터 틀어줘. 히터를 틉니다. 공조 시스템 정도는 그래도 음성인식으로 제어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현재 저는 가솔린 파워트레인의 롱데크 4WD
20인치 휠 사양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으로 봤을 때 공인연비는 복합 리터당 7.7kg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중량도 무거운데 4륜구동 쓰고 휠도 큰데 데크도 넓고 또 가솔린 파워트레인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연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약 4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고속주행 9, 막히는 주행 1, 9대1 정도로 했을 때 트릭 컴퓨터상 연비는 현재 10.2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솔린 파워트레인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연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인 주행 위주로 하신다면은 연비는 웬만해서는 한 자릿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만 저처럼 고속 위주로 주행을 좀 많이 하신다면은 그래도 두 자릿수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반대로 나는 연비를 좀 더 중요하게 여긴다 하시는 분들은 디젤 파워트레인이 좀 더 나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짠! 이번에는 무쏘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연속된 방직턱과 안 좋은 노면 구간을 지나가면서 2열 승차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직턱입니다. 이렇게 좌우가 높이가 동일한 구간, 한 번 더. 둔턱과 같은 구간에서는 과거 렉스턴 스포츠와 비교하면은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 번 더. 근데 여기는 매놀 구간이 한 번 더 있어요. 이땐 편안한데 이렇게 좌우에 높이가 다른 구간을 진행하게 되면 이 차량은 승용차가 아니었구나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분명히 이렇게 좌우가 높이가 동일한 구간은 괜찮거든요. 근데 한쪽만 이렇게 움푹 패인 구간 한 번 더, 여기가 매놀 구간이 오른쪽만 있거든요. 이런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고중량을 견뎌야 되는 화물차답게 2열의 승차감은 좀 와일드한 편에 속합니다. 야. 특히나 저는 20인치 휠 사양의 무쏘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기본 인치수는 17인치에 18인치까지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인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타이어 편평비가 줄어들게 되고 또 이런 조합이 사실 오프로드보다는 도심형에 가까운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을 지속적으로 갔을 때의 2열의 승차감은 기대를 하시면은 약간의 실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롱데크 차량입니다. 롱데크 차량은 기본 스탠다드와 비교했을 때 전장과 휠베이스가 늘어나고 또 이게 와우 여기 노면 상태 안 좋거든요. 살짝 이거 잡을게요. 롱데크의 경우에는 이 뒤에 적재를 최대 700kg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파워 리프트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사양이고 지금 이 차량은 5 링크 서스펜션이 탑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링크가 관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좌우가 독립적인 방식으로 움직이면서 5 링크, 그러니까 관절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들어가 있어서 이런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쇄를 해주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용차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차이가 좀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파워리프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보다는 이 5링크 서스펜션이 2열의 승차감을 조금 더 챙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공차 상태다 보니까 짐이 없어서 뒷자리는 솔직히 말하면 좀 달그닥거려요. 달그닥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용 시절의 렉스턴 스포츠와 비교를 한다면은 그래도 진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공차 상태의 이 정도면은 괜찮은 승차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이렇게 좌우가 동일한 구간은 짐도 없는데 이 2열의 승차감이 이 정도면은 진짜 괜찮아진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적재함에 좀 적재물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적재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적재함에 적재물을 어느 정도 탑재를 하고 다니신다면은 조금 더 이 통통거림을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신형 무쏘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무쏘의 에어백은 총 6개가 탑재가 됩니다. 충돌 테스트는 KNCAP, 유로NCAP, IIHS 아직까진 미실시가 되었습니다. 리콜과 무상 수리도 신차이기 때문에 아직까진 없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쏘 풀체인지 어떠냐?
국산 픽업 트럭의 1인자답게 풀체인지가 되었음에도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뻐진 디자인과 함께 적재 용량에 있어서 실용적인 차량이라서 다방면에서의 활용도가 좋은 모델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